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비트코인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복잡한 금융 계약이죠.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라는 게 어쩌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대립 구도가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블록체인에 딱 박혀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2100만 개의 진짜 비트코인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 이른바 페이커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은 아주 간단했죠. 그 누구도 더 만들어낼 수 없는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 가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심플했던 약속을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퍼 비트코인 논쟁이에요. 페이퍼 비트코인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종이 비트코인입니다. 진짜 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돈을 거는 금융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계약이나 수업 같은 상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ETF 등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기대만큼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때로는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페이퍼 비트코인 일원이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 선구자 중 한 명인 아담 백의 주장인데요. 그는 이 논란이 좀 과장됐다고 봐요. 진짜 큰손들은 종이가 아니라 실물 비트코인을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 비트코인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자 매니저인 로렌스 레파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 선물 시장 규모를 좀 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가상의 공급층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종이 시장이 어떻게 실제 코인 가격을 그렇게 뒤흔들 수 있는 건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아주 핵심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실제 코인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가 가격 발견을 주도하게 된 거죠. 이청선 연쇄 반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한 포지션이 갑작스런 가격 하락을 맞으면요, 증거금이 부족해지죠. 그럼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막으려고 이 포지션을 그냥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다른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4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시장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이건 뭐 어느 한두 거래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이끄는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에서 이런 대규모 청산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의 하나의 특징처럼 굳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금융 구조의 새로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파생 상품의 세계에서는요, 단 하나의 진짜 비트코인 위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석가의 이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데요. 실제 코인의 수는 그대로지만 금융적으로는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격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가성의 공급은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ETF부터 선물, 옵션, 그리고 랩트 토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기초자산 위에 겹겹이 쌓여있는 금융 계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원래 바꾸려고 했던 전통 은행 시스템, 바로 그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랑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맞서서 이 모든 가치를 다시 진짜 비트코인, 온체인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99% 이상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그냥 지갑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자본이 그냥 묶여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디지털 금에서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버는 생산적인 자본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죠. 이 새로운 흐름을 바로 BTCFI, 즉 비트코인 네이티브 디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랩핑된 토큰을 쓰거나 내 코인을 다른 데 맡기는 위험 없이 내가 가진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BTCFI가 약속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내 지갑에서 잠자고 있는 비트코인을 일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랩핑된 토큰 같은 위험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중앙화된 기관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고유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누리면서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100만 개라는 단순했던 비트코인의 이야기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 복잡한 줄다리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에 새겨진 절대적인 희소성,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금융화의 물결.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비트코인의 가격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코드에 의해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코드 위에 인간이 써내려가는 수많은 계약들에 의해 정의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